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자기만 아는 남편과 남편 편 들어주러 온 시모와 신우를 응징하고 이혼을 선언한 당찬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들에게 털어놓을 만한 일인지 아직 모르겠어서 친한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들만 알고 있고 부모님은 제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파서 속 시원히 가족들에게도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동거한 지 5달, 결혼하고 2달 만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기간은 3년이었는데 이때도 남편이 고집이 세고 사소한 것에도 자존심을 세운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싸우고 나서 결국에는 저를 달래주고 미안하다고 하는 남자였어요. 결혼 준비를 하던 중에 신혼집이 먼저 구해져서 양가의 허락을 받고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사소한 일로 티격태격하던 와중에 남편은 그동안 너에게 사과하는 것이 참 힘들었고 이제부터는 내가 미안하다고 생각될 때만 사과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신의 뜻을 절대 굽히지 않았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친구들에게 냉정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감정이 메말랐다는 말도 몇 번 들었어요. 회사에서 업무 평가 중에서 상호 평가에서도 공정성 파트에서는 만점 가까이 받을 만큼 감정을 배제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를 지나치게 감정적이라고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사소한 것에 대해서 남편이 뭐라고 하면 저는 내가 그랬어? 미안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반대의 상황에서 남편은 그래? 알겠어. 그니까 그만하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전혀 미안한 표정도 없었어요. 길을 걷다가 누군가와 부딪히면 굉장히 미안한 표정으로 아,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하는 사람이 제가 기분 나쁜 것에 대해 얘기를 하면 일단 입을 다물고 봅니다. 그러다가 더 얘기하면 그만하자. 이 말을 우선적으로 해요. 남편은 누나가 4명입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다 자기 거였대요. 부모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나들이 다 양보를 해줬다고 합니다. 연애할 때는 귀한 대접 받으며 우냐우냐해서 자란 사람 치고는 바르게 잘 컸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함께 살다 보니 상식 밖의 일을 저지르고도 사과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더군요. 친정엄마가 신혼집에 처음 오시는 날에 남편은 TV 사야 한다고 마트에 가버렸습니다. 제가 전화해서 오라고 했더니 오긴 오더라고요. 친정엄마가 가시고 나서 친정엄마가 오늘 온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걸 알면서 밖으로 나가버리냐고 했더니 되려 큰 소리 치면서 그래서 다시 들어왔으면 된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정말 할 말을 잃게 되었습니다. 돈 문제도 있었습니다.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좀 넉넉하게 받았어요. 남은 돈을 남편 통장에 보관했었는데 200만 원이 비더라고요. 물어봤더니 모르겠대요. 어디에 썼는지 말하라고 했더니 자기는 절대 쓴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넣어두면 되는 것 아니냐고 되려 성질을 내더라고요. 아니, 그 돈을 쓴 적이 없으면서 돌려놓겠다는 것은 뭔가요? 그러더니 결국 100만 원만 채워놨습니다. 이 일로 모든 통장은 제가 관리하게 되었어요. 매번 싸우게 되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거부하고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남편. 웃기는 것은 자기가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신랄하게 저를 비판합니다. 사소한 일이라 좋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제가 말하면 그치, 미안해. 이런 식으로 대화가 전개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제가 좋게 말해도 남편은 자기 지적받은 자체가 못 견디겠는지 바로 인상이 굳어지고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민감하게 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도 해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편과는 정상적인 피드백이 되지를 않았어요. 누가 봐도 화날 상황에도 최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을 하면 못 들은 채를 해서 화를 내면 왜 화를 내냐며 더 큰 소리로 저를 입 다물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부드럽게 웃으면서 타이르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에는 종종 장난으로 받아치기도 하고
딴소리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장난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입 다물어 버리고 삐져서 한동안 말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하기 전에 그만뒀어야 하는데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믿고 결혼식을 하고 지금까지 온 것이 후회가 됩니다. 이런 정상적인 감정 교류가 안 되는 사람과 제가 왜 결혼을 했는지 후회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더군요. 계속 감정이 상하다 보니 돈도 내가 더 많이 벌고 남편에게 빚이 있어서 남편의 월급은 전부 빚 갚는 데 쓰고 있는 상황도 정말 싫더라고요. 자기 기분 나쁜 것은 저에게 잘도 말합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하며 회사 동료를 욕하면서 분개하면서 저보고 지나치게 감정적이라고 하니 정말 사람으로 안 보일 정도였어요. 함께 산지 6개월, 결혼하고 한 달 지나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무슨 일 있냐고 묻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힘든 것이 얼굴에 나타났나 봐요. 일이 힘들어서 요즘 스트레스 받나 보다고 둘러대긴 했는데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 가까이 남편과 말없이 지냈습니다. 남편이 무슨 말을 하면 맞장구만 쳐주고 지냈더니 별 탈 없더군요. 한 달 정도 그렇게 지내다가 이 사람과는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편에게 우리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니까 갈라서자고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묻길래 돈 문제부터 남편의 말과 행동에 관한 문제까지 다 말했어요. 듣다 말고는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부모님께 전부 얘기하고 갈라서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아무 말씀 없으시고 제 판단을 믿는다고만 말해주셨어요. 목요일에 남편은 집을 나갔고 토요일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 둘째 누나와 함께 집으로 올 것이라고 하더군요. 왜 같이 오냐고 했더니 할 말이 있다고 해서 함께 온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부모님께 전화해서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희 집으로 온다고 했더니 저희 부모님도 달려오셨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는 오자마자 저에게 결혼한 지 얼마 됐다고 남편을 내쫓냐고 따지길래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는 그런 사소한 것으로 이혼하면 이혼 안 할 사람이 어디 있냐며 저에게 마음에 안 들어도 결혼을 허락해 줬더니 이런다고 큰 소리 치는데 정말 어이없었네요. 남편이란 사람은 옆에서 의기양양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와 신우를 번갈아 보면서 사람 어이없게 만들어서 할 말을 잃게 만들려는 수작이시냐고, 나는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어린애를 남편이라 생각하고 살 수는 없다고, 대출금 빼고 이 집도 내 돈이 더 많이 들어갔으니 남편 돈 빼주고 갈라서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아이 생기기 전에 덜 떨어진 모습 제대로 보여줘서 다행이라고 말했어요. 결혼한 아들이 달려가서 고자질했다고 쫓아와서 이러시는 것을 보니 남편에게는 더 이상 미래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고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실망이라고 하시면서 여기서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저에게 욕을 하면서 인신공격을 시작하더군요. 핸드폰 들고 녹음할 건데 계속 하고 싶은 욕지거리 해보라고 했더니 조용히 나갔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집에 와 있어요. 부모님께 죄송하기만 한데 부모님은 오히려 제 눈치만 보시니 더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부족해서 저도 저지만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서 너무 마음 아파요. 앞으로 정리할 것이 많네요. 호적상으로 정리할 것은 없지만 집, 가전들, 대출금 등 여러 가지 복잡할 것 같습니다. 괴로운 마음 시원하게 말할 곳이 없어서 여기에 하소연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정도면 남편이 사이코패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 생기기 전이라 불행 중 다행입니다. 결단 잘 내리셨어요. 당장 정리하는 것이 골치 아프겠지만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나면 잘했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힘내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